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6월 최저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는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최저점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사고 있는지. 근데 이게 꽤나 조금 수상합니다. 왜 수상한지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댓글로 좀 너무 감사하게 좀 과분하게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그 댓글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앞으로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뭐가 이슈가 되고 있냐라고 한다면 Unusual Machines라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4일간 정말 최저점이거든요. 지금 5달러예요. 지금 5달러에서 갑자기 최근에 거의 9달러 근처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약 80%가량의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정말 큰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나 국내에서나 쉽지 않죠. 근데 원유주얼 머신스가 뭔데 이렇게 올라가고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왜 굳이 이거를 가지고 왔냐, 이게 왜 수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열어보니까 Unusual Machines와 트럼프의 관계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그러니까 2024년도 11월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Unusual Machines 자문위원회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인맥에 관련된 기업으로 편입이 된 거죠. 한국으로 어떻게 따져보자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자문위원회 합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 회사가 드론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돈 주니어는 드론의 필요성이 분명하다. 우리가 중국산 드론과 이 드론 부품 구매를 중단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산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산 드론에 대한 핵심을 여기 자문위원회에 협류를 하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드론 부품 제조 및 드론 판매 업체가 Unusual Machines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약 800%에 가까운 상승세가 만들어졌고 다시 저가를 찍고 나서 다시 바닥에서 80%가량 상승세가 지금 단기간에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올랐다가 죽었다가 다시 갑자기 추세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최저점에서 드론 기업이 왜 오르고 있을까? 그것도 트럼프와 연관된 드론 기업이 왜 바닥에서 추세 상승을 하려고 할까? 이 여기서 좀 시작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수상하죠. 그래서 최근에 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드론 제재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드론 이제 쓰지 마라. 뭐 굳이 뭐 나라를 정하지 않았지만 미국 거 써라. 뭐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주요 시설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지금 날리거나 드론 쓰는 거에 대해서 꽤나 좀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기준을 세우고 또는 이것뿐이냐?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 능력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드론 사용 단속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별도의 행정명령도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냥 드론 갖고 노는 사람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 능력을 강화하고 불법 드론을 잡는다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특정해서 뭔가 정보든 비밀이든 파기 위해서 날아든 드론을 잡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보이죠. 그래서 드론이 미국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항공의 미래를 재편한다면서 자국 드론 산업 기반 강화 수출 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미국 내에서 강화시켜라. 다른 나라 거 쓰지 말고 미국 내에서 드론 산업 키워라.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정부 기관에서 외국산보다 미국산 드론 사용을 우선하도록 했고요.
미국의 드론 공급망을 외국의 통제나 남용해서 보호하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거 쓰지 말고 미국 거 써라. 미국 게 더 좋고 미국 거를 키워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런 행정명령을 한 거예요. 드론 관련해서. 근데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이제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냐? 굳이 그냥 내 장남이 드론 관련된 자문위원회에 합류해서 그런 거냐? 또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항상 불편해하는 건 뭐냐면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것들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드론이더라.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DJI 보신 적 있죠? 한국에서도 드론 하면은 처음 들어왔던 게 DJI 드론이었고 처음 봤을 때 그 당시 막 200만 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은 그 DJI 드론을 그 여의도에서 날렸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드론에 대해서 사실 약간 지식이 많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지인이 그때 그냥 드론을 한번 날려본 거예요. 여기가 허가구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날렸는데 그거를 그 당시 63빌딩 위까지 날렸습니다.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방송국 쪽으로 날리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예,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론을 날려본 건데 그 당시에 잡혀간 사연이 있었는데 미국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최대 90%가 중국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안 불편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 불편하죠. 점유율 보면. 왜 이게 원자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만 나는 그런 것들도 아닌데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산 무인기는 아랍에미리트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등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란은 저비용 자폭 드론 개발에 집중하면서 비대칭 전력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냥 날려서 터트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샤헤드 136으로 자폭 드론은 러시아에 제공이 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습에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위력을 주진 않지만 이 자폭 드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보이면 달려 들어가지고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우리가 다른 나라는 아니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드론이 하는 전쟁이라는 걸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죠. 아니 근데 이거 하는 동안 미국은 뭐 했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드론의 원조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드론 원조더라. 그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대략 한 100년 전 또 그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1917년이면은 전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을 때죠.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무선조종 폭격기 캐터링버그를 개발을 했는데 실전에 투입되지 못한 채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다음에 정밀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했겠죠. 그래서 뭔가 기발했지만 실제로 활용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차차 지나서 1982년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전에서 자체 개발한 스카우트 무인기를 실전에 배치해 정찰 효율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을 정찰기, 무인기를 이용해서 정찰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거나 또는 부서지더라도 피해는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아 우리 기술 좀 나누자 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기술을 바탕으로 파이오니어 등을 공동 개발해서 자국 드론의 전력의 기초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무인기 하면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프레데터입니다. MQ-1이고요. 프레데터라고 해서 정말 이 무인기가 항상 영화에 나오거나 영화에서 뭔가 무인기를 쏘거나 할 때 항상 나오는 비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찰을 넘어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해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고 사상 처음으로 살상 임무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프레데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미국에서 만든 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살상을 하거나 작전에 투입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명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일단 파키스탄 등지에서 드론을 주요 타격 수단으로 운영을 하고 드론 전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을 했고요. 실제 알자와 히리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미국의 드론 공습을 받아 숨졌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알자와 하리는 빌라덴과 함께 이 9.11 테러를 했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빌라덴도 어쨌든 암살에 성공했지만 알자와 하리 같은 경우에도 이 드론을 쏴가지고 암살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정확히 그 드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이겁니다. 나오진 않았는데 예상은 둘 중 하나로 보고 있어요. 프레데터 아니면은 프레데터 다음 버전인 리퍼 아니냐. 차공 능력과 무기 성능을 감안할 때 MQ9 리퍼 드론이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프레데터에 이은 드론인 리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입이 돼서 프레데터든 리퍼든 실제로 사람을 사살하고 어떻게 보면 작전에 투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작전임에도 투입할 정도의 기술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각국이 드론에 대한 전쟁 또는 드론에 대한 기술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드론 맞고 드론으로 공격하는 체계도 준비를 해. 지금 미국이 꽤나 드론에 진심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물론 드론에 관심 많았을 거고 기술력 개발했겠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이 드론 전쟁이라는 게 중요해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국 등 우방국이 골든돔 사업에 적극 참여해라라고 했습니다. 이 골든돔이 뭐냐? 말 그대로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돔을 딱 씌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돔에 들어오는 뭐 미사일이든 뭐든 이 근처에서 뭔가 발사되는 미사일이든 뭐든 다 잡아다가 터트려 버려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 돔을 만들어서 이 돔 안으로 뭐가 못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기술력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원조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인데 이거보다 더 센 골든돔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새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은 첨단 센서로 무장한 위선군과 그러니까 위성이 삐빅삐빅 하면서 찾았어. 그럼 드론이 달려가서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골든돔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로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날아가고 있는 걸 잡아다 터트리는 게 아니라 발사 준비하고 있는 거를 터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골든돔이에요. 감시위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드론과 연계해서 적국의 미사일을 어디서든 날아가서 요격하기 위함이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북한의 ICBM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대량의 드론을 1년 365일 내내 동해 모처에 띄워놨다가 위성으로 보다가 쏠 것 같으면 바로 날아가지고 터트려 버리는 거. 이게 메인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든돔을 하든 방어 체계를 하든 공격 체계를 하든 뭐라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드론이 너무 중요한데 겸사겸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자를 죽여야겠죠. 그래서 중국 규제를 하면서 미국 드론을 살리자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건데 마침 미국 내에 있는 드론 기업에 내 장남이 자문위원회로 또 합류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뭐 밀어줘도 나쁘지 않을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충분히 뭐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죠. 뭘로? 드론으로. 야, 미국 그렇게 열심히 해? 미국 뭐 드론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드론 모선이라는 별명을 지는 드론 운반 무인 항공기의 이름은 지우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드론이 10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이 무인기가 날라서 드론 100개를 팍 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 항공기는 가미카제 드론, 말 그대로 자폭 드론이에요. 100개를 팍 뿌리면은 이 100개가 자폭하러 날아가는 겁니다. 최대 100대의 소형 드론을 탑재해 공중에서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 캐리어라는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리어라는 그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캐리어라는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수없이 뭐가 많이 나와요.
야, 이런 것처럼 이젠 진짜로 중국에서는 이 소형 드론을 탑재한 이 항공기가 100개를 착 뿌리는 거죠. 그래서 지우10이 미국의 주요 드론 모델인 RQ4 글로벌 호크와 MQ9 리퍼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것이다라는 평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번에 테스트 비행을 하거든요. 다음 달 지우10은 첫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하게 되는데, 이 시험 비행은 아마 소형 드론 배치 전에 진행되는 테스트다. 잘 날면 소형 드론 넣고 날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드론으로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드론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고, 이미 미국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왔고 미국에 있는 드론 기업이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럼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특히 트럼프의 장남이 엮여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론 관련 결론을 내보자면, 최근 중국과 협의를 하는 분위기지만 중국 기술력이 미국에 있는 꼴을 못 보는 트럼프입니다. 그 꼴을 못 봐요. 과거에는 화웨이 제재했죠. 화웨이는 통신 장비 다 빼라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반도체 규제도 진행 중이지만 드론 중국 점유율이 90%입니다. 상당히 거슬리죠. 그래서 이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unusual machines 트럼프 주니어 합류로 엮여 있고요. 이 드론 기업이 충분히 이 내 장남이 들어있다 보니까 밀어주고 싶은데, 최근 드론에 대한 산업 성장도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방사는 이 드론 전쟁에 따른 수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좀 주가 반영하고 있으니까 국내 기업들도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론 산업 관련 기업들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냐? 막 많지는 않아요. 제이션 시스템,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에이럭스, 그 다음 네온테크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드론 관련해서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고, 이 뉴파워 프라즈마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는 자회사가 드론이랑 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론 이슈로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좀 메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는 좀 한번 엮였던 기업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은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 바닥에서 똑같이 추세 전환이나 반등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 검색해 보면은 이게 제이션 시스템이고요. 좀 추세 전환을 살짝 보여주려고 하죠. 그 다음에 파이버 프로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 상승 이후에 눌림목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네온테크 바닥에서 추세 전환, 그 다음에 에이럭스 추세 전환 나오고 있는 상태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뉴파워 프라즈마, 뉴파워 프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전환이 살짝 나오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두기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기업들 중심으로 같이 저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분위기가 좀 수상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트럼프 드론 행정명령이 왜 나왔는지 확인됐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드론 기업이 어떤 기업이 세게 오르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드론 기업들도 관심을 좀 더 보는 걸로 하고요. 한번 흐름 체크 계속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주 또는 시장 분석까지 해가지고 정리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무료예요.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무료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9일, 5일, 4일, 2일, 30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나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하나하나 제가 자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